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은 한 주의 마지막 시장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역시 시장에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한 주인데,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1일은 한 주의 마지막이었던 금요일인데요. 패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다시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시장이 기대를 하며 반등을 했던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1일 다우지수는 2.47% 크게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2.37%,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2.31%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상승장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를 살펴보면 한 주의 초반에는 그 자리를 유지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후반에는 다시 내려온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지난주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은 낮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치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계속해서 좋아질지 아니면 다시 흔들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럼 우선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세 가지 우량주 ETF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역시 한 주의 마무리는 대부분이 좋게 마무리했는데요. 3% 이상 크게 상승을 한 기업들도 꽤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넷플릭스가 요즘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월요일의 국내 시장은 관련된 세 가지 우량주 ETF들이 일단 기분 좋게 상승장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의 움직임인데요. 일단 지수 ETF들은 당연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테마를 대표하고 있는 주요 ETF들도 역시나 3.5% 이상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자율주행과 글로벌 2차전지, 그리고 미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의 ETF도 역시 시장과 함께 큰 폭의 상승세로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따라서 월요일에는 역시나 관련된 모든 테마의 국내 ETF들은 큰 상승세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 ETF들도 대부분 상승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1에서 2% 정도는 정규장에서 상승을 했던 모습입니다. 일단 메타버스 테마의 ETF도 시간의 장까지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글로벌 클라우드와 사이버 보안 ETF도 정규장의 흐름은 꽤 좋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의 장에서는 클라우드 ETF가 다시 크게 하락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월요일의 국내장에서는 역시나 관련이 있는 모든 테마의 ETF들이 금요일의 미국장의 흐름을 따라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한 주 동안의 지수의 성과를 정리해보면 그래도 꽤 상승을 했던 한 주였는데요. S&P 500 지수는 4.7%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100 지수도 5.8%,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8.1%나 상승을 했습니다. 확실히 변동성의 폭은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반도체 지수의 순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럼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이번에는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3700선을 지나서 다시 3800선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는 고점에서 마이너스 27%의 지점인 3500선을 강한 지지선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현재 시장은 지난 6월의 바닥과 함께 쌍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위나 아래쪽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옆쪽으로 움직이면서 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쌍바닥에 대한 시장의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이 기준 금리가 5%가 넘어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패드의 움직임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그랬겠지만 기준 금리도 예상보다 높은데 그런 높아진 기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를 한다는 것도 시장을 좀처럼 상승으로 이끌지 못하게 했었죠. 거기다가 며칠 사이에 있었던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증시에도 부담을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월가 예상을 넘는 나름 괜찮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5년과 10년의 평균보다는 낮은 상황이고요. 남은 기업들의 전망까지 합치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이죠. 2020년의 3분기 이후에 최저의 실적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꾼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패드의 비공식적 대변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기자가 낸 기사 하나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11월에는 일단 다시 한번 0.75%의 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정적인 상황이지만 12월에는 그 폭을 줄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몇의 패드 위원들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편해하는 이유는 이런 높은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더 부추겼던 이벤트는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를 너무 급하게 인상을 해서 경기를 침체로 빠뜨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완화하는 것을 논의할 때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이 시장을 거침없이 상승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상승도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지 뭔가 확정적인 호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패드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요.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뭔가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패드는 12월까지 2달 동안에 각종 경제 지표들을 참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다음 주도 역시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거고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한 주가 흘러갔는데요. 참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힘든 시장은 좋은 자산을 가지고서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힘을 내면서 좋은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아마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라 생각이 되고요.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